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는 바로 시댁 사람들과 부딪혔습니다. 제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의 말 실수도 저는 용납이 되질 않더라고요. 제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분명 제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면 저 들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가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사셨다는 며느님들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리고 처음 가족이 되면 원래 잘 지내고 싶어하고 나를 좀 좋은 사람으로 꾸미기도 하잖아요. 그분들의 처음 마음가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 시댁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더군요. 우선은 만일 자신들이 잘났으면 한껏 자신들의 뽐을 냅니다.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더 잘났기 때문에 네 덕 볼 생각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만일 자신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뽐내던 것이 무너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제서야 며느리도 가족 아니더냐. 그러니 어려울 때일수록 며느리도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곤 자신들의 말에 모순점이 있는데도 그걸 지적하면 어디서 말대꾸를 하냐는 식으로 며느리를 꾸짖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며느리 도리이다 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댁 사람들이더군요. 제가 경험한 바론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런 앞뒤다른 말들을 들으면서 뭔가 찔리지 않나? 분명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저런 식으로 말하면 창피하지 않나? 네, 전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거 없더라고요. 그 몫은 오로지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보다 경력이 좀 있는 남편이 상사였지만 그래도 일하는 파트가 달랐기에 저 또한 남편 못지않게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저 사람 참 일 잘한다라는 것을 결정짓는 잣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은 정확하게 인간의 능력치를 설명해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씁쓸한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저보다 상사였긴 했지만 파트도 달랐고 또한 제가 일하는 파트가 회사의 주요직이라서 연봉은 거의 비슷했고 성과금은 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 이 사실 다 알고 있었고 남편 또한 능력 좋은 아내를 맞이해서 든든하다고 시댁에서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였으니 귓구멍이 막혀있지 않는 이상 시댁 사람들도 들었고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둘이서 쏙닥쏙닥 그러더군요. 절대로 며느리의 돈 덕은 보는 게 아니라고요. 만일 며느리의 돈떡을 보게 되면 시댁 사람들 입장에선 흠 잡히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그깟 여자가 번 돈 우리가 쓸 일 있겠냐고. 그저 며느리란 착오로 시댁에 와서 고분고분하게 일하고 노동력을 써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버젓이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선요. 당신 아들 돈 잘 버는 사람이었고 결혼하기 전 지원은 빵빵하게 해줬으니 우리 아들만 있으면 된다. 만일 며느리 돈 가져다 쓰면 돈으로 효도를 하지 절대로 시댁 와서 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돈 그거 몇 푼 쥐어주고 명절, 생신, 제사 이런 거 다 불참하면 그럼 우리는 며느리 들인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 내 친구들 중 이런 며느리 한둘 본 게 아니다. 결국엔 며느리 돈 쓰면 시댁 입장에선 며느리에게 큰 소리칠 기회 날려버리는 것이고 시어머니로서 시누이로서 위험 떨어지는 행위이다. 절대로 저것 또는 우리 집에 단 한 푼도 들이지 말아야 한다. 다 들린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대략 파악이 되었다. 그러니 안심하셔라. 내 돈이 이 집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노동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노동력을 쓰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면 기꺼이 따라 드리겠다. 하지만 절대로 공짜 노동력은 없을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선 숙고하셔야 할 거다. 라고 바로 말했습니다. 두 모녀가 쏙닥쏙닥 거리면서 희덕거리며 그리 말을 하는데 참 귀도 안 차더라고요. 저 일로 저는 시댁과는 뭐 쫑이나 다름없었죠. 바보 같은 친구들에게 말하면 그럽디다. 제가 참았어야 한 거라고요. 며느리 되면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이고 시댁 가면 봉사하는 입장 되는 건데 제가 너무 날석에 반응을 한 거라고 제게 훈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결국 그 친구 이혼했습니다.
시집살이 못 견디고 소송 걸어서 위자료 잔뜩 받아 이혼을 했다고요. 그런데 좋게 좋게 나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며느리가 무슨 잡호구도 아니고. 암튼 첫 단추부터 제대로 꼬인 저는 시댁에 제가 해야 하는 것만 했어요. 숙변을 뽑아내고 있는 악성 변비 환자의 표정을 지으면서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란 사람을 애초에 글러먹었다 생각한 시댁 사람들도 거의 터치 없었고, 그리고 남편이 알아서 당신들 돌봐주고 당신들 돈 필요할 때 바치니까 제게 들어오는 2차 싸움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좀 상황이 바뀌었고 결국엔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남편이 아니라 직장 동료로서 참 화나는 일이긴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외국계 회사에 합병이 된 곳이었는데 작년부터 남편의 입지가 좀 위태롭긴 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다녀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 그건 요즘 세상엔 그저 고인물에 해당될 뿐입니다. 경험이 오래되었을수록 그만큼 자기 고집도 강하다는 것이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발빠른 유행을 따라잡지 못하는 단점으로만 작용될 뿐이죠. 작년에 한 번 남편이 입지 위태로워 직장을 관둬야 하나 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일을 해야 하는 나이니까 어차피 나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애써 그 직장의 끈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 초에 새파란 여자 팀장이 새로 와서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인 겁니다. 그렇게 안 나가고 버티면 좋냐고요. 내가 온 이상 나는 당신을 꼭 여기에서 파내어 버릴 거라고 기대를 하라고. 남편보다 대여섯 살 어려 보이는 팀장이 그리 말을 했다는데 남편 그 부분에서 무너져 내려 버리더라고요. 꽉 잡고 있었던 직장이었는데 그 젊은 팀장의 말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직장인으로서 그런 경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 냉엄하고 차가운 것이 직장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관두라고 했어요. 모욕감 들어서 정신병 걸리는 것보단 그냥 아내에게 기대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관두라고 남편에게 권했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는 남편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일을 관두게 되면 그 다음 계획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생각할 겨를 없었습니다. 말라가는 내 남편 우선 살리고 보자 이것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남편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 사실은 시댁 사람들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남편이 사직서를 낸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지만 결국엔 남편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돈 버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직장을 잃은 채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남편의 막막함 또한 너무 걱정되죠. 하지만 그보다 우선은 직장을 나온 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었어요. 하다 남편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파멸을 하려고까지 했었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이 뭐 그리 고통스럽다고 그동안 벌어놓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하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그거 내려놓는 게 힘든 법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만 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신의 위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되면 더 못 견디는 법이죠. 그래서 다독였고 그래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게 기대어 살아라 했습니다. 들러붙어 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아내 덕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실직이 시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난 뒤 그들의 처음 행동은 지랄 발광이었고 그 다음은 제게 설설 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꼴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두 모녀가 쏙닥쏙닥 거렸던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데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더군요. 시댁 사람들은 우선 왜 막지 못했냐고 저를 탓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제가 어느 정도 힘을 썼어야 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아내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직장을 관둘 수가 있는 거냐고, 상황이 뒤바뀐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제가 뭐 이 회사 사장 딸도 아닌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 남편의 퇴사를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대꾸하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잘 안 되니까 속 시원하냐고 하대요. 아니, 내 남편 잘 되면 내가 그 덕 보는 건데 남편 잘 안 된 거 좋아하라면서 춤추는 그런 아내들도 있답니까?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였어요.
잘난 당신 아들은 비난하고 싶지 않고 화는 나는데 그 화를 풀 수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아무런 타격 없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저란 사람이었겠죠.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고 우선 남편 마음 챙기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대꾸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태세 전환까지 걸린 시일은요.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 바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네 탓이네 어쩌니 쓰면서 남편 마음 잘 추스려주고 이럴 때 든든하게 네가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게다가 든든한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실직을 해도 그 구멍 메꿔줄 수 있는 능력 좋은 며느리라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갑자기 제 능력치에 대해 말을 하는 건지 처음이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그런 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도 곱게 답변해 주었어요. 어이는 없었지만서도요. 알아서 잘 할 테니 걱정 마셔라.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남편이니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고마워할 일 아니다. 라고 보내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는 180도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시어머니 바뀌었는 줄 알았어요. 김포시 사는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사시는 시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목소리 처음 들어봤고 그렇게 며느리를 아끼고 생각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만일 전화 받은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맞다면 그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달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감추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우리 아들 잘 좀 챙겨줘. 지금 우리 아들 속이 말이 아닐 거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너는 위험하지 않은 거지? 네가 더 중요한 곳에서 일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며느리가 능력도 좋다고 했었는데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네. 하긴 너처럼 똑 부러지는 애가 회사의 요직을 맡고 있겠지. 우리 아들은 좀 흐물렁대긴 했잖아. 시어머니와 길게 통화하는 사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용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제가 뭐 갑자기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시댁 사람들에게 품고 있는 마음 변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그러더군요. 앞으로는 제게 말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했더니 무슨 말이긴 생활비 얘기하는 거지. 아들놈 우리 집에 왔을 때 나한테 준 카드 다 가지고 갔어. 앞으로는 자기 카드 못 쓴다고 하면서 뭐 퇴직금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한 푼도 쓰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앞으로 너한테 말하겠다는 거야. 너는 어떻게 줄 거니? 우리 아들은 카드를 줘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그렇게 썼었는데 너는 어떻게? 카드를 줄래? 아니면 타다리 나한테 돈을 붙여줄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돈떡은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했던 시댁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한 말 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라는 돈줄 끊겼으니까 저한테 그 돈줄 역할 하라는 건데 제가 어디 정신 가출했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혼자 버는데 허리띠 더 졸라매야 할 판에 이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도 참 웃긴 양반이고 그리고 아들 실직해서 골골대고 있는데 자기 살아야 하니까 돈 어떻게 줄 거냐고 바로 물어보는 그 염치 없는 행동도 끔찍하고 그런데 저는 좋게 좋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저와의 사이에서 상했던 감정들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었는데 한순간 저리 곱고 상냥하게 말한다고 넘어갈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우습게 한 거죠. 왜 제게 돈 이야기를 하십니까? 며느리 돈떡은 보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니랑 시누이가 말한 건데 며느리 돈떡 보지 마세요. 무슨 흠을 잡히려고 그러십니까? 게다가 이제 아들 빌빌대서 며느리한테 들러붙어 살아야 하는데 아들을 얼마나 더 염치 없게 만들고 싶어서 제게 돈 이야기를 하세요? 제 돈은 시댁에 한 푼도 흘러 들어갈 일 없어요. 그럴 명분도 없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원하신 거잖아요. 염치 좀 챙기세요. 지금 아들 걱정해야 할 엄마가 자기 앞날을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엄마라면 그간 썼던 돈이 있으니까 알바를 해서라도 아들 손에 단 얼마라도 쥐어주겠네요. 이제 어머니 아들이 제 눈치를 얼마나 보고 살겠어요. 아들 기 펴고 살게끔 일해서 아들한테 돈 좀 보태주세요. 그게 엄마로서 할 일이죠. 안 그럴까요, 어머니?
절대로 제 돈 흘러갈 일 없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가족인데 도와줘야 하지 않아? 라는 말 통하지 않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고,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지 못했던 시댁 사람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조금만 말 조심했으면 되었잖아요. 영광이 영원할 줄 알았나 본데 영광이란 자고로 한 번 정도만 경험하는 거지 영원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카드, 다달이 현금. 아, 웃기지도 않습니다. 독한 여자입니다. 읍솔해도 눈물로 호소해도 시댁 사람들에게 제 돈 10원 한 장 흘러 들어갈 일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신경 써야지. 그들 신경 쓸 겨를이 제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